자그마치 하루 평균 3번 남편의 미친 성욕. 왕성한 70대 대물 남편의 과도한 요구. 저는 김영순 66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27의 과부가 됐죠. 아들 하나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14년 전 작은 꽃집을 열었어요. 골목 모퉁이 꽃길 화원.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눈을 뜹니다. 도매시장에 가야 하니까요. 장미, 카네이션, 백합. 손으로 만져보며 골라요. 싱싱한 꽃을 찾는 게 제 일입니다. 7시면 가게 문을 열죠. 꽃잎 물기 닦고 시든잎 따내고 물 갈아주고 14년 내내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잘 컸고 가게도 자리 잡았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 꽃 정리를 마치고 막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동네에선 보기 힘든 차였어요. 운전기사가 먼저 내려 뒷문을 열었죠. 그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나이는 70 좀 넘어 보였고요. 하지만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걸음걸이도 단정했죠.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가게를 둘러봤어요. 장미 앞에서 멈춰섰죠. 이 장미 참 싱싱하네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새벽에 직접 골라온 거예요. 오늘 들어온 거라 신선합니다. 역시 주인장 눈이 정확하시군요. 남자가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왠지 따뜻해 보였습니다. 장미 20송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장미를 골라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죠. 손놀림이 참 능숙하십니다. 오래 하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얼마나 하셨는데요? 14년 됐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4년이면 쉽지 않은 시간인데 대단하십니다.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거든요. 포장을 마치고 건넸습니다. 남자가 계산을 하며 말했죠. 다음에 또 들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꽃을 들고 나갔어요. 차에 올라타더니 천천히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는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2~3번씩이었죠. 올 때마다 꽃을 샀습니다. 장미, 백합, 튤립. 계절마다 다른 꽃을 골랐어요. 오늘은 뭐가 좋을까요? 남자가 물으면 제가 추천했습니다. 요즘은 튤립이 예뻐요. 그럼 튤립으로 부탁드립니다. 대화는 항상 짧았어요. 하지만 남자는 매번 다정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자가 꽃을 사지 않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꽃 안 사세요? 제가 물었어요.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죠. 오늘은 그냥 인사하러 왔습니다. 네.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근처 카페에서요. 순간 당황했어요. 낯선 남자의 제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단골이었고 또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거든요. 가게를 비우기가 금방입니다. 30분이면 돌아오실 수 있어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가게 문에 잠깐 나갔다 온다는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따라 나섰죠. 근처 카페는 조용했어요. 남자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설탕은요? 조금만요. 커피가 나왔어요.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서진우라고 합니다. 김영순입니다. 영순 씨, 좋은 이름이시네요. 남자, 아니 서진우가 말했어요. 제가 어색하게 웃었죠. 꽃집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14년 전부터요. 혼자 하시나요? 네, 혼자 합니다. 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쉽지 않으셨겠어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서진우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았고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얘기해 봤습니다. 30분이 금방 지나갔어요. 일어서려는데 서진우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네. 영순 씨와 대화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얼굴이 또 뜨거워졌어요. 66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서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진우는 더 자주 왔어요. 꽃도 사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저도 모르게 그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새벽 시장에 갈 때도 꽃을 정리할 때도 문득문득 서진우 생각이 났어요. 이게 설렘이라는 걸까요? 40년 만에 느껴보는 이 감정. 저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우는 계속 왔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들렀어요. 꽃을 사러 오기도 했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가기도 했죠.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영순 씨, 요즘 많이 바쁘세요? 이 꽃 향기가 참 좋습니다. 항상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도 정중했죠. 어느 날 서진우가 장미 한 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손님에게 팔 꽃이 아니라 제게 주려고 가져온 거였어요. 영순 씨, 이거 받아주시겠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꽃을 파는 분께 꽃을 선물하는 게 이상한가요? 서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꽃이 아니라 당신이 이 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66평생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감사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꽃을 받았습니다. 서진우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돌아갔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꽃병에 장미를 꽂았어요. 빨간 장미가 유난히 예뻐 보였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하지만 오늘따라 제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서진우는 꾸준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가게 문 닫고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비가 많이 오잖아요. 결국 차를 태워줬어요. 기사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죠. 창밖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영순 씨는 참 대단하세요. 서진우가 말했어요. 뭐가요? 혼자 이 모든 걸 해내셨잖아요. 아들도 키우시고 가게도 운영하시고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말에 울컥했어요. 평생 아무도 저한테 이런 말 안 해줬거든요. 고맙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는데 서진우가 말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시간 되세요? 왜요?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 해서요. 제대로 된 레스토랑에서요.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서진우 생각만 났습니다. 이 나이에 이러는 게 맞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죠. 결국 토요일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서진우가 데리러 왔어요. 제가 입고 나온 옷을 보고 말했죠.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이게 제일 괜찮은 옷이에요.
영순 씨는 뭘 입어도 예쁘십니다. 레스토랑은 고급스러웠어요. 이런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가격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죠. 비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겁니다. 서진우가 자연스럽게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왔고 맛있었습니다. 입에 맞으세요? 네,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식사 내내 서진우는 저를 배려했어요. 물이 떨어지면 채워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먼저 챙겨줬죠.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서진우가 말했어요. 영순 씨,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와 계속 이렇게 만나도 괜찮을까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순 씨가 좋습니다. 처음 꽃집에서 봤을 때부터 그랬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나이도 많고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저도 70 넘었는데요. 서진우가 웃었어요. 저는 진심입니다. 영순 씨를 더 알고 싶습니다. 그날 밤 대답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서진우는 한결같았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저를 만났어요. 꽃집 일을 도와주기도 했죠. 이 꽃은 어디에 놓으면 될까요? 저기 선반에 올려주세요. 이렇게요? 네, 완벽해요. 서진우는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옆 가게 수선집 사장 오미정이 물었어요. 영순아,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 그래요? 응. 뭔가 좋은 일 있어?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거짓말. 딱 봐도 알겠는데. 남자 생겼지? 미정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게 에이, 좋은 일이잖아. 숨길 거 뭐 있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난 거면 됐지. 영순이 너 평생 혼자 살았는데 이제 좀 행복해도 되는 거 아니야. 미정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저녁 서진우가 또 왔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무릎을 꿇더니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영순 씨,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들어주세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결혼이요? 네. 영순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저는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순 씨,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서진우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망설였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설레기도 했죠. 시간을 좀 주세요.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이게 맞는 결정일까?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서진우는 지금껏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다정했고 배려심이 있었고 진심이었죠. 결국 답을 정했습니다. 서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진우 씨, 영순 씨 말씀하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결혼하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서진우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시기였어요. 친한 사람들만 몇 명 불렀죠. 아들도 축하해줬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래, 고마워.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었어요. 서진우는 양복 차림이었죠. 사진을 찍을 때 서진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순 씨 사랑합니다. 저도요. 그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났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 초반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진우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넓고 깨끗한 아파트였죠. 꽃집은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순 씨가 좋아하는 일인데 당연히 계속해야죠. 서진우는 제 일을 존중해줬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진우가 커피를 내려줬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다정한 말들이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진우 씨도요. 첫 주, 둘째 주까지는 그랬어요. 하지만 셋째 주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서진우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영순 씨,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낮고 무거웠죠. 네, 아침부터 미안한데. 그리고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당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라니. 진우 씨, 제가 출근 준비를. 금방이에요. 금방. 거절할 틈이 없었습니다. 끝나고 나니 시간이 꽤 지나 있었어요. 서둘러 씻고 나왔죠. 늦었네요. 빨리 가야 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서진우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가게로 가는 내내 마음이 이상했어요. 뭐랄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눈 뜨자마자 서진우가 다가왔어요. 영순 씨, 진우 씨, 오늘은 시장 가야 해서. 잠깐만이에요. 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매일 아침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제는 아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나가기 직전에도 서진우가 다가왔어요. 출근하기 전에 잠깐만. 지금요? 늦는데. 금방 끝날 거예요. 시계를 봤습니다. 가게 문 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정말 빨리 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금방이 아니었어요. 30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늦게 열었어요. 단골 손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사장님, 오늘 늦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어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서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힘드셨죠? 좀 피곤하네요. 그래도 잠깐만요. 씻을 시간도 없었어요. 저녁 먹기도 전이었죠. 하루에 3번. 아침, 출근 전, 저녁. 어김없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신혼부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몸이 피곤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가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데 쉴 틈이 없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무릎도 저렸죠. 어느 날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진우 씨, 요즘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피곤해요? 네. 몸이 좀 힘들어요. 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오늘은 쉬죠. 고마워요. 안도했습니다. 이해해주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똑같았어요. 영순 씨, 네. 어제 쉬었으니까 오늘은 괜찮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점점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불안했어요. 또 다가올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가게 나가기 전에도 초조했습니다.
또 늦을 거라는 생각에 저녁에 집에 가는 게 두려워졌어요. 이상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서진우를 보는 게 그렇게 기다려졌는데 이제는 피하고 싶었어요. 옆 가게 미정이 물었습니다. 영순아,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그래요? 응.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신혼인데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행복해야지.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다른 부부들도 이런가? 물어볼 사람도 없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 특히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유난히 많았고 배달도 몇 건 나갔어요.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오늘 힘들었어요? 서진우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럼 씻고 와요. 네, 그럴게요. 씻고 나왔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서진우가 다가왔어요. 영순 씨, 진우 씨, 오늘은 정말 너무 피곤해요. 알아요. 그래도 잠깐만. 진짜 힘들어요. 내일은 안 될까요? 서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일? 네, 오늘은 좀. 그럼 내일도 또 피곤하다고 하겠네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순 씨, 우리 부부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부부면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3번씩은 3번이 많아요? 서진우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다른 부부들은 더 많이 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싶기도 했죠. 죄송해요. 결국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서진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서진우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필요한 걸까? 예전처럼 다정한 말은 줄어들었습니다. 영순 씨, 오늘 예쁘네요. 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런 말들은 이제 안 했어요. 대신 요구만 남았습니다. 아침, 낮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거울을 볼 때마다 수척해진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도 더 깊어진 것 같았죠. 이게 결혼 생활인가? 이게 행복인가? 자꾸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결혼한 지 겨우 2달. 벌써 불평하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그냥 참고 견디고 버텼습니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다음 달엔 달라지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달랬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질 뿐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무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몸이 이상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으슬으슬했습니다. 감기 기운인 것 같았어요. 영순 씨 괜찮아요? 서진우가 물었습니다. 좀 몸이 안 좋아요.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가게 쉬는 게 어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단골 손님들이 있었거든요.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네, 조심할게요. 서둘러 준비하고 나가려는데 서진우가 손을 잡았어요. 영순 씨, 잠깐만. 지금요? 응, 금방이에요. 몸이 안 좋다고 말했는데도 상관없다는 듯 다가왔습니다. 진우 씨, 제가 지금 몸이... 알아요. 그냥 잠깐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나고 나니 더 기운이 빠졌어요. 어지러웠습니다. 가게로 가는 길에 약국에 들렀어요. 감기약을 샀죠. 많이 아프세요? 약사가 물었습니다. 좀 그래요. 푹 쉬셔야 해요.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가게 문을 열어야 했으니까요. 하루 종일 버텼습니다. 손님 응대하고 꽃 정리하고 배달 준비하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어요. 오후쯤 되니 열이 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마가 뜨겁고 목이 칼칼했죠.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순아,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아파? 감기 걸린 것 같아. 그럼 문 닫고 들어가. 무리하지 마. 조금만 더 있을게. 곧 마감 시간이야. 에이, 건강이 우선이지. 미정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괜찮다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6시 겨우 가게 문을 닫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게 무거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서진우가 거실에 있었어요. 왔어요? 네. 오늘 힘들었죠? 좀 그래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약은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그럼 씻고 와요. 밥 차려놨어요. 고마워요. 간신히 일어나 욕실로 갔습니다. 샤워하는 동안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거울을 봤어요. 핏기 없는 얼굴, 충혈된 눈.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옷을 입고 나왔어요. 밥상이 차려져 있었죠. 앉으세요. 서진우가 말했습니다. 밥을 몇 숟가락 떴는데 넘어가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배가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 기운이 나죠. 억지로 몇 숟가락 더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서진우가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들어가서 쉬세요. 고마워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풀어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잠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진우가 들어왔어요. 침대 옆에 앉더니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영순 씨,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진우 씨, 응? 오늘은 정말 힘들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아파요? 네, 열도 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잠깐만. 진우 씨, 제발. 처음으로 제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서진우의 손이 멈췄어요.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목소리도 달라졌어요. 냉랭했습니다. 죄송해요. 내일은 됐어요. 서진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푹 쉬세요. 그리고 방을 나갔어요. 쿵.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화난 걸까? 삐진 걸까? 하지만 정말 몸이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잖아요. 한숨을 쉬며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열 때문이기도 했지만 마음이 불편해서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서진우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를 건넸어요. 서진우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응.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어제는 죄송했어요. 몸이 너무 괜찮다고 했잖아요. 여전히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쌀쌀했어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아침은 하실 거예요? 배 안 고파요.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웠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그럼 저 가게 갈게요. 가세요. 대답도 성의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서진우는 여전히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이래야 하는 걸까?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꽃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서진우 생각만 났습니다. 미정이 들어왔어요. 영순아, 어제보다 낫네? 응, 좀 나은 것 같아. 다행이다. 근데 표정은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뭔가 있지? 미정은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이랑 싸웠어? 싸운 건 아니고. 그럼 뭔데?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창피했습니다. 그냥 좀 서먹해졌어. 왜? 신혼인데. 어제 제가 아파서 거절했거든. 그게 기분 나빴나 봐. 미정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거절? 뭘?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 그거. 미정이 알아챘습니다. 아파서 못한다는데도 삐졌다고? 응. 그게 말이 돼? 영순이 너 아픈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표정이 진짜 무서웠어. 무서웠다고? 응. 완전히 굳어있더라. 그리고 문 쾅 닫고 나갔어. 미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영순아,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가? 아픈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그건 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상하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오늘 가서 잘 얘기해 볼게. 그래. 대화가 중요하지. 미정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집에 가는 게 두려웠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죠. 현관문을 열었어요. 왔어요. 인사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서진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 씨, 응. 여전히 차가웠어요. 저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아파서. 알아요. 기분 상하셨죠? 아니요. 하지만 목소리는 화나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러세요? 이러긴 뭘 이래요. 말도 안 하시고 표정도. 피곤해서 그래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씻고 나와 침대에 누웠어요. 서진우도 들어왔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죠.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영순 씨, 네. 오늘은 괜찮죠?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지금요? 어제 못했으니까. 말이 안 나왔어요. 진우 씨, 저는. 뭐요? 저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어제도 쉬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요? 목소리에 압박이 실렸습니다.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걸까? 이게 부부인가? 아니면 그냥 도구인가? 서진우의 욕망을 채워주는 물건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받고 있는 건지 이용당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옆에서 서진우가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이 옳은 건가? 내가 행복한 건가? 아니면 그냥 견디고 있는 건가?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결혼한 지 넉 달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우가 말했어요. 오늘 제가 마감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요즘 영순 씨 힘들어 보여서요. 오랜만에 다정한 말이었습니다. 그럼 고마워요. 서진우는 기사를 데리고 왔어요. 김기훈이라는 분이었죠. 사모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훈 씨는 과묵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어요. 마감 시간이 됐습니다. 꽃을 정리하고 문을 닫았죠. 그럼 집으로 갈까요? 제가 물었어요. 네, 가죠. 차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에 서진우와 나란히 앉았어요. 기훈 씨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오늘은 일찍 들어가니까 좀 쉴 수 있겠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가던 길이 아니었어요. 진우 씨, 이 길이 아닌데요? 잠깐 들를 때가 있어요. 어디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뭔가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못했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점점 건물이 줄어들었죠.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진우 씨, 여긴 어디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불안감이 커졌어요. 차는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봤어요. 공사 중단된 건물이 보였습니다. 철골만 남은 폐건물이었죠. 불빛도 없었어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행하던 공사 현장이에요. 왜 여기 온 거예요? 잠깐 쉬려고요. 서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쉬다니요? 여기서요? 응. 조용하잖아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집에 가요. 여기 무서워요. 금방이에요. 진우 씨, 제발. 하지만 서진우는 이미 차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나와요. 싫어요. 영순 씨.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톤이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은 칠흑 같았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죠. 서진우가 폐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로 와요. 진우 씨, 저 정말 싫어요. 금방 끝나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멘트 냄새가 났습니다. 먼지투성이었어요. 바닥은 거칠었죠. 여기서 뭐 하려고요? 서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어안았어요. 안 돼요. 왜요? 여기는 너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수치심이 뒤섞였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집에 가요. 서진우가 속삭였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고 싶었지만 바닥이 더러웠습니다. 이제 가요. 서진우가 먼저 걸어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기훈 씨는 앞만 봤어요. 아무 말도 없었죠. 집으로 가는 내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진우는 태어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씻고 와요. 서진우가 말했어요.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샤워기를 틀었어요. 뜨거운 물이 쏟아졌죠. 온몸을 문질렀습니다. 씻어도 더럽게 느껴졌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공허한 눈빛,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물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하게.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어두운 건물, 차가운 시멘트 바닥, 무서웠던 순간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가게에 갔어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영순아, 또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해서 그래. 요즘 계속 그러네.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말할 수 없었어요. 창피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서진우가 또 말했어요. 오늘 같이 가요. 어디요? 그냥 드라이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피곤해요. 금방이에요. 정말 싫어요. 영순 씨.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차에 올랐어요. 또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또 그 폐건물에 도착했죠. 안 돼요. 제발. 애원했습니다. 왜 이래요? 부부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조용하고 좋잖아요. 말이 안 통했어요.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또 씻었어요. 또 울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 또 2주일 후, 또 주기적으로 반복됐습니다. 서진우는 이제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손짓만 했죠. 기훈 씨에게 손짓하면 차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정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영순아, 너 학대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요즘 너 완전히 달라졌어. 웃지도 않고.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미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워. 근데 정말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부끄러웠으니까요. 결혼한 지 반년. 행복했던 시간은 이미 까마득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버티고 있을 뿐이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차에 올랐어요. 또 그곳으로 향했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게 내가 원한 결혼인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벗어날 수 없었어요. 서진우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차가 멈춰섰습니다. 또 그 어두운 건물이 보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내려야 했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똑같은 악몽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결혼한 지 7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봤어요. 놀랐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어요. 볼은 푹 꺼졌고요. 체중도 많이 빠졌습니다. 옷이 헐렁했어요.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66이지만 그래도 건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70이 넘어 보였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꽃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장미가지를 자르다가 손을 베었어요. 아, 피가 났습니다. 휴지로 눌렀어요. 영순아, 미정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실수했어. 실수? 너 꽃 다룬 지가 몇 년인데 이런 실수를 해? 미정이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영순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반쪽이야. 그냥 요즘 피곤해서. 피곤한 정도가 아니야. 너 완전히 다른 사람 됐어. 미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으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미정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래?
미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 너무 힘들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남편이랑 뭔가 있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데? 때려? 아니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미정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잠깐만. 누가 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의자를 가져와 제 앞에 앉았어요. 천천히 말해. 내가 들을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하루 3번씩 요구하는 것. 거절하면 무서운 표정 짓는 것. 외딴 건물로 데려가는 것. 다 말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미정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정아, 말 좀 해줘. 영순아. 미정이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너 진짜 몰랐구나. 뭘? 서진우 그 사람 말이야. 응? 전 부인 있었던 거 알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혼했다고 들었어. 그 이유는 몰라. 잘 안 맞았다고 했어. 성격 차이라고. 미정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성격 차이? 그게 다야? 응. 자세히는 안 물어봤어. 영순아. 미정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사람 전 부인도 결국 감당 못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우연히 들었어. 몇 년 전에. 뭘 들었는데? 미정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전 부인이 정신과 치료받았대. 결혼 생활 때문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신과? 응. 그 사람한테 너무 시달려서 견딜 수가 없었대. 무슨 소리야? 그럼 나랑 똑같은. 그래. 너랑 똑같았을 거야. 미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요구하고 거절하면 화내고 이상한 데 데려가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 부인이 이혼 요구했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럼 처음부터 나는. 말이 안 나왔어요. 너만 그런 게 아니었어. 전 부인도 똑같이 당했던 거야. 미정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나도 확실히 몰랐어.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거든. 그런데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말해줬어야지. 미안해. 확실하지 않은 얘기라서. 혹시 잘못된 소문이면 어쩌나 싶었어. 미정이 눈물을 닦아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실이었네. 그 사람 변한 게 아니야.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 전 부인한테도 너한테도. 그럼 나는 뭐야? 영순아, 이혼해야 돼. 이혼? 응. 이대로는 안 돼. 너 죽겠어.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더 빨리 해야지. 더 늦으면 더 힘들어져. 미정의 말이 맞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섭기도 했어요. 서진우가 그냥 놔둘까? 뭐? 이혼하자고 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미정도 침묵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모아. 증거? 응. 혹시 모르니까. 녹음이든 사진이든. 어떻게 그걸? 방법은 있어. 내가 도와줄게. 미정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영순아,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뭘? 친구 좀 도와야지. 미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갔어요. 서진우가 저녁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네.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진우를 봤어요. 이 사람이 전 부인한테도 똑같이 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그래요? 입맛 없어요? 아니에요. 억지로 밥을 먹었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해서 그래요. 그럼 오늘은 일찍 자요. 다정한 척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다 거짓이라는 것을.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었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우가 들어올 시간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문이 열렸어요. 영순 씨. 네. 오늘은 일찍 잤으니까 기운 나죠? 또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는 것을, 전 부인처럼 나도 결국 무너질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미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그리고 이혼해야 했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 달처럼 밝은 날이 올까?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으니까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벗어나겠다고.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이 악몽 같은 결혼에서 빠져나가겠다고. 미정과 대화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서진우가 말했어요. 오늘 같이 나가요. 어디 가시는데요? 그냥 드라이브. 또 그곳이겠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기훈 씨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뒷좌석에 서진우와 나란히 앉았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발을 움직이다가 뭔가에 걸렸습니다. 아래를 봤어요. 빨간색 뭔가가 발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주워들었어요. 레이스 속옷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뭐지? 자세히 봤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전혀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입는 건 심플한 면 소재였거든요. 이건 새빨간 레이스였어요. 화려하고 선정적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서진우를 봤어요.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뭐가요? 이거요. 이게 뭐냐고요? 손에 든 속옷을 보여줬습니다. 서진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순간적으로.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꿨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차 바닥에 있었어요. 제 발에 걸렸고요. 아, 그거. 이게 누구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른다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기훈 씨 부인 거 아닐까요? 서진우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앞좌석 기훈 씨가 움찔했습니다. 기훈 씨 부인이요? 네. 얼마 전에 병원 모셔다 드렸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 뒷좌석에 있어요? 기훈 씨 부인이라면 앞자리에 앉았을 텐데. 글쎄요. 저도 잘.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순 씨, 왜 이래요? 서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게 누구 거냐고요? 모른다니까요. 결혼하고도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면 이게 왜 여기 있어요? 그건 우연히. 우연? 속옷이 우연히 차에 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순 씨, 진정해요. 진정하라고요? 이 상황에서요? 속옷을 꽉 쥐었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 이 사람을 믿었던 내가. 기훈 씨. 앞좌석 기훈 씨를 불렀어요. 네, 사모님. 이거 기훈 씨 부인 거 맞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그게 기훈 씨가 말을 흐렸어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데. 뭐요? 기훈 씨가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눈빛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사모님, 전 부인도 비슷했습니다.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회장님께서 결혼 중에도. 김기훈, 서진우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 죄송합니다. 기훈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미 들었습니다. 충분히 들었어요. 진우 씨, 천천히 서진우를 봤습니다. 전 부인한테도 이랬어요? 영순 씨, 대답해요. 결혼 중에도 다른 여자 만났어요? 그건, 네, 아니요. 서진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게 대답이었어요. 차 세워주세요. 영순 씨, 진정하고. 차 세우라고요. 소리쳤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 내본 적 없었어요. 기훈 씨가 차를 세웠습니다. 문을 열고 내렸어요. 영순 씨, 어디 가요? 혼자 있을게요. 여기 위험해요. 다시 타요. 싫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서진우가 따라왔어요. 영순 씨, 들어요. 손 떼요. 팔을 뿌리쳤습니다. 오해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해? 속옷이 차에 있는데 오해라고요? 그건 전 부인도 이래서 떠난 거죠? 견딜 수가 없어서. 서진우가 말이 없었어요. 나한테 매일 그렇게 요구하면서 밖에서는 다른 여자 만나고.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뭐예요? 그냥 집에 있는 도구예요?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사랑해요. 사랑? 웃음이 났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영순 씨, 그만해요. 더 듣고 싶지 않아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서진우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걷고 또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벤치에 앉았어요. 손에 아직 그 속옷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미정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미정아. 영순아? 무슨 일이야? 울어? 응. 나 지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야? 내가 갈게. 위치를 보냈습니다. 30분쯤 지나 미정이 달려왔어요. 영순아. 미정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전부 얘기했어요. 차에서 발견한 속옷, 서진우의 반응, 기훈 씨의 말. 미정은 듣고 있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개자식? 내가 너무 바보 같지?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진짜로 믿었어. 날 사랑한다고 믿었다고. 영순아, 이제 끝내자. 이혼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미정이 저를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 응. 괜찮아. 전화해. 무슨 일 있으면. 알겠어.
미정을 보내고 문을 열었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서진우는 보이지 않았어요. 거실 불을 켰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퉁퉁 부은 눈, 핏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7개월 전만 해도 행복했던 사람이었어요. 설렘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죠. 지금은 뭐가 남았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결혼은 실수였어요. 처음부터 잘못됐던 거였습니다. 서진우는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필요했을 뿐이었죠. 집에 있는 여자,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상대, 그것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일어났어요.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이제 끝내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내일부터 뭘 해야 할까? 이혼 준비를 시작해야겠죠. 변호사를 만나야 할까? 어떻게 서진우한테 말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결혼을 끝내야 한다는 것. 더 늦기 전에, 더 무너지기 전에 살아남기 위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되길,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날 밤 서진우가 돌아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11시가 넘어 있었죠.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어요. 서진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잤어요? 네. 짧게 대답했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대화했죠. 서진우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영순 씨,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진우 씨, 응? 그만합시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우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이혼하자고요. 평생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오늘 일 때문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일어나 앉았습니다. 불을 켰어요. 서진우의 얼굴을 봐야 했으니까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이 결혼, 영순 씨,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사랑해요.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하루에 3번씩 요구하고 거절하면 무서운 표정 짓고 이상한 곳에 데려가고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서진우가 말이 없었습니다. 전 부인도 당신을 떠났잖아요. 똑같은 이유로. 그건 인정해요. 당신은 안 변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아니에요.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이미 오래됐잖아요. 서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네.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의외였습니다. 반대할 줄 알았거든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원하면 그렇게 하죠.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의미 없으니까요. 그렇게 쉽게 포기하다니. 어이가 없었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조용히 끝내요. 소문 안 나게. 알겠어요. 위자료는 드릴게요. 적당히.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받으세요. 서진우가 일어났어요. 내일 변호사 연락할게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겠습니다.
서진우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이렇게 쉽게 끝날 줄 몰랐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끝난다는 안도감. 한 달이 걸렸습니다. 서류 작업, 재산 정리, 여러 절차들. 서진우는 약속대로 조용히 진행했어요. 위자료도 꽤 많이 줬습니다. 거절했지만 계좌로 입금했죠. 이혼 당일 법원에서 서진우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잘 사세요. 서진우가 말했어요. 당신도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결혼 생활 8달. 짧았지만 긴 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제 제 집이 아니었죠. 짐을 싸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꽃집 근처였습니다. 좁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며칠은 멍하게 보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죠. 미정이 찾아왔어요. 영순아, 괜찮아? 응, 괜찮아. 밥은 먹어? 먹어. 거짓말이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가게는 언제 열 거야? 모르겠어. 조금 더 쉬고. 그래. 천천히 해. 미정이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문득 꽃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새벽 시장에 갔어요. 오랜만이었죠. 꽃들이 반겼습니다. 장미, 카네이션, 백합, 안개꽃. 하나하나 만지며 골랐어요. 꽃향기가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를 닦고 꽃을 정리하고 물을 갈았어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어디 아프셨어요? 괜찮아요. 좀 쉬었어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시 일상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동네를 걷다 보면 자주 보였어요. 쓸쓸한 뒷모습들. 어느 날 작은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장미 몇 송이, 안개꽃 조금. 동네 할머니 댁을 찾아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누구야? 꽃집 하는 사람이에요. 꽃 드리려고요. 뭐? 공짜로? 네,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꽃을 받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말했어요. 고맙구나. 꽃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그 모습에 제 가슴도 따뜻해졌습니다. 예쁘게 보세요. 그래, 고맙다. 다음 날도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다른 어르신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뭐야? 꽃이요. 드리려고요. 왜? 그냥요. 보시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서요. 어르신이 울컥했어요. 우리 딸만 하구나. 고맙다. 아니에요. 저도 좋아요. 일주일에 2~3번씩 꽃다발을 돌렸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어요. 그분들의 미소가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미정이 물었어요. 영순아, 요즘 표정 좋아졌다?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밝아.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가 봐. 꽃 나눠주는 거 계속할 거야? 응. 계속하려고. 좋은 일이다. 나도 도와줄게. 고마워.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가게 앞 나무도 붉게 변했죠. 어느 날 꽃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의 제 모습이 돌아와 있었어요. 생기 있는 얼굴, 맑은 눈빛, 웃고 있는 제 모습, 다시 살아났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장미가지를 다듬으며 생각했어요. 꽃은 꺾여도 다시 핍니다.
시들어도 다음 계절에 또 피죠. 사람도 그래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상처받아도 치유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서진우와의 결혼은 실수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을 제 방식으로 꽃다발을 완성했어요. 오늘도 어르신 댁에 갖다 드릴 거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쾌했어요.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좋은 날이네. 웃으며 걸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저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꽃잎처럼 연약해 보여도 바람에 꺾여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저였어요. 그게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거예요. 꽃처럼 아름답게, 당당하게, 저답게 그렇게 걸어가는 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